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코인 회의론자들이 항상 비난해 왔었던 코인은 쓸데없다는 주장에 대한 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폰지 사기다 혹은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실생활에 써먹을 수가 있어야지 쓸모도 없고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투자를 해라 말아라 혹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이걸 화폐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도 꽤 있으실 거고요. 12년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금을 파는 분이죠. 피터 시프라는 분이 증명해봐라. 유즈 케이스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안 쓰고 있고 내 눈에 쓰이는 게 안 보이니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안 쓰고 있으니까 이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기고 실생활에 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느리긴 하지만 꾸준히 비트코인은 채택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제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비트코인을 뭐 송금이든 결제든 어떤 형태로든 쓸 거다는 다소 보수적인 보고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10%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또 낮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10%가 달성된 이후에는요. 그 전까지는 느렸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드라마틱한 기하급수적인 채택률이 50%까지 보통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뒤에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의 채택은 신기술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자동차, 전기, 그리고 유선 전화보다는 이미 빠른 채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 텐데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윌리엄 깁슨이라는 한 소설가가요. 93년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말이 인상적이어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내 주위에 안 보인다고 해서요. 미래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문물이 채택될 때는 항상 이와 같은 곡선을 그리면서 채택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10%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10%가 채택되기까지는요,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과 저항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얼리 어답터들 몇 명만 뭐 디파이 한다, 뭐 한다 해서 쓴다고 하겠지만, 자, 이 10%가 달성된 이후에는 여기 보시면 50%까지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뭐 이때쯤 오면은 당연히 화폐라고 사람들이 부를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나 이 10% 채택률이 넘어간 이후로는 즉 2029년까지의 사이클까지는 제가 볼 때 나름대로 큰 돈을 벌 기회가 있다가 그 이후로는 아마도 코인 상승률이 저는 급격히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다 알게 돼 버렸고 화폐로 쓰일 텐데 이 화폐에서 큰 수익을 거둘 기회를 얻기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5년에서 6년까지가 저는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22년도에 블록웨어 솔루션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굉장히 좀 보수적인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택률에 관해서 이제 형광색, 초록색은 약간 평균 예상이고요. 진한 이제 녹색은 약간 가중 평균 조금 당겨질 수 있다는 건데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이제 22년도에 썼기 때문에 여기를 뭐 현재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뭐 22년이든 23년이든 24년이든 뭐 그렇게 체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10%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2030년 저는 뭐 조금 1, 2년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정도가 되면 드디어 마의 구간인 10%에 도달을 합니다. 채택이 10% 달성되는 순간 뭐 50%까지는 정말 수직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뭐 화폐다라는 칭호를 얻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기술들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기술 채택률 커브를 나타냈는데, 여기 뭐 많은 게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새로운 문물이 나와서 가장 많이 빨리 채택됐던 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기 진한 고동색, 요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비트코인의 탄생과 뭐 같은 해죠. 2009년 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뭐 거의 이제 100%까지 바로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이 태블릿 PC, 그 다음 빨랐던 게 SNS, 그 다음 빨랐던 게 이제 일반 핸드폰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윗줄에 있는 네 가지는 뭐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 SNS, 태블릿, 뭐 스마트폰 역시 뭐 이건 그냥 뭐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가 정말 중요했던 인터넷, 뭐 핸드폰이 이렇게 퍼지는데 일조를 했었죠. 그 다음 속도가 라디오고요. 이제 그 뒤로 비트코인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한 핑크색이 이제 평균적인 시나리오고, 진한 여기 하늘색이 이제 약간 가중평균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거의 비슷한데 왜 그런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채택이 느리느냐? 아시겠지만 돈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좋다고 받아들이는 정부나 국가나 기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기술은 좋지만 평균적인 이제 커브를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보다 늦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전기 그리고 자동차 유선 전화가 이제 그 뒤로 좀 속도가 더 늦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인프라가 깔려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도 느린 속도로 채택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채택은 무슨 채택이냐, 뭐 내 주위에 보이지도 않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몇 개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모른다고 외면하기엔 사실 너무 가까이 와 버려 있는데 우리가 단지 외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23년 2월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독일의 대기업이자 유럽 최대 제조업체 중에 하나인 지멘스가 폴리곤 기반으로 6천만 유로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채권은요, 뭐 국가든 뭐 기업이든 항상 발행을 하는 건데 6천만 유로나 폴리곤 위에서 태웠다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이때 폴리곤 굉장히 올랐었잖아요. 지금은 별로 재미없지만 좀 더 기대를 하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9월 4일만 하더라도 지멘스가 또 무려 3억 유로 규모 곱하기 5를 했네요. 5배 규모의 디지털 채권을 또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빗 체인 스위트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했었고 과거에는 퍼블릭 체인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기관 뭐 JP 모건이나 이런 친구들은 프라이빗 체인 우리끼리만 하는 거 요거를 당연히 쓰고 싶겠죠. 근데 남들이 안 받아주면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결국은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튼 저울질을 하겠죠.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실전에도 응용을 하면서 퍼블릭이 좋을까, 프라이빗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영국의 재무장관이 블록체인 기반 국채 발행을 추진한다. 뭐 이런 기사들을 수없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패는 많이 겪을 수 있고 저항은 겪지만 조금씩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체감이 안 될 뿐이죠. 역시 최근 기사입니다. 9월 30일자 오하이오주에서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 허용 법안이 또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왜 또라고 했냐면요. 이게 처음 돼서 한 번만에 이게 채택이 되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래는 2018년도에 오하이오주에서 이미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를 허용했었고 실제로 9개월간 진행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오하이오주의 법무부가 이거 나한테 허락받고 한 거 맞냐 하면서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한 5년간 정지돼 있다가 다시 5년 만에 똑같은 법이 다시 발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겪고 적들의 공격은 있지만 두 번째인 만큼 이제는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루이지애나주 우리가 안 살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지만 9월 20일 날입니다. 암호화폐로 주의 서비스 결제를 허용했다. 물론 세금 납부까지는 불가. 세금 납부는 사실 정말 돈으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뭐 법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와야 되지만 그래도 주에서 이용하는 뭐 벌금을 납부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결제를 이미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큰 뉴스겠죠. 리플 뉴스는 워낙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된다 하면서 항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뭐 최근에 또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두바이에서 그 처음으로 블록체인 결제를 승인을 획득을 받은 첫 사례라고 하거든요. 국가 간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스위프트를 대체하려는 뭐 프로젝트다 보니까 엄청난 반대가 있고 쉽지 않겠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5년에서 이제 한 10년까지 10% 달성이 된 순간까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는 뭐 리플은 워낙 말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시야를 더 넓혀 보겠습니다. 나라가 덤벼들고 있지만 가격이 잠잠하니까 아무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 2023년도에 그냥 전체 인구 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이더리움을 가지고 결제를 하든 송금을 하든 아니면 그냥 사고 팔든지 간에 아무튼 보유자 수를 나타내는 걸 가져와 봤는데요. 인도가 무려 1억 5,700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아무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도 최근 2년간 엄청난 규제를 했음에도 뭐 다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미국이 뭐 4천만이냐 5천만이냐 차이는 있지만 여기엔 4,400만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아무튼 탑5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코인의 뭐 친화도든 뭐 인구수로 따지든지 간에요. 뭐 중국 역시 금지했는데 뭐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2천만 명이 있고요. 그 뒤로 브라질, 필리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도 뭐 남한, 북한 합한 것보다도 다들 많은 숫자를 들고 있네요. 이게 보면 좀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는 별 감이 없지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 인구 숫자로 나타낸 거지만 비율,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인구를 놓고 볼 때 퍼센티지로 놓고 보면 순위가 조금 바뀝니다. 자, 아까 그 두바이 항상 비트코인 친화적인 국가일 때 나오는 UAE가 무려 30%. 그러니까 전체 이제 코인 쓰는 인구는 300만 명이긴 한데요. 전체 인구가 작으니까 무려 30%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이나 여러 가지 코인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이 퍼센티지로 해도 많네요. 21%나 되고요. 미국은 여기는 이제 뭐 4천만 명인데 여기는 5천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15%가 쓰이고 있다. 역시 이란, 필리핀, 그리고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남미 쪽은 이제 송금 때문에 인플레 해지 차원이고요. 중동은 투자, 제2의 먹거리 차원에서 싱가포르도 친화적인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뭐 전쟁 대비, 베네수엘라는 인플레 대비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국가들이 쓰고 있더라. 갖고 있더라. 그리고 이 뉴스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채굴이 합법화됩니다. 이제 곧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이제 충분히 뭐 채굴을 하고 쓰인다는 건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도 피하는 데다가 돈도 벌 수 있고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대만에서 최근에 공식적으로 전문 투자자들, 법인들의 구매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ETF를 법인들은 모두 살 수 있다. 역시 대만도 그 다음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전쟁 준비도 할 겸 돈도 벌 수 있을 겸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전 세계가 지금 포모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놓고 국가급 코인 회담을 했음에도 대중을 만족시키긴 어렵겠죠. 이 뉴스도 최근에 있었네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오늘 아마 10월 초, 9월 말이었을 텐데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을 만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부통령이 여기 가서 엘살바도르 암호화폐 채굴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아직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고 이제 준비하는 인턴생, 연습생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이미 이룰 거 다 이뤘고 혹독한 시련을 겪은 이후에 이제 좀 뭔가 성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굴이 돈이 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한국은 아직도요, 도박이고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도 코인베이스나 이런 건 코인이 아니라 난 주식을 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당연히 눈치를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뮤직하우와 토큰 증권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는 코인 산 게 아니다. 토큰화된 증권을 산 거다. 오해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주식을 산 겁니다.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워도 이쪽을 결국은 간다. 특히 자산 토크나 시대가 벌어지면 이건 호, 불호가 없다고 했었죠. 호만 있을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장사로서요. 그래서 다들 포모가 불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한번 그 외의 것들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돼서 세상에 있는 모든 ETF 중에 가장 성공한 ETF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거는 크게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르웨이, 싱가폴, 뭐 캐나다, 그리고 일본은 검토 중이긴 하지만 세계 최고의 최대의 연기금이잖아요. 이런 쪽들이 계속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오겠죠. 디파이 쪽이 사실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계속 TVL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뭐 이더리움이든 뭐 트론이든 뭐 폴리곤이든 뭐 여러 가지 레이어 2든 TVL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뭐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송금에 정말 많이 쓰이고 결제에도 쓰이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AI든 뭐 RWA든 메타버스든 게임이든 이런 많은 생태계의 돈이자 혈액이자 고속도로로 쓰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좀 채택이 더디고 더디겠지만 이제 모두가 알게 될 때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에 한번 와봤는데요. 증명할 때는 부자 될 기회가 아마 다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여야 믿는 투자자라면 사실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전념하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조차 쓸모로만 따지면요, 투자하기 어렵죠. 그리고 코인 분야는 이제 막 태어났는데 걸음마 하는 아이한테 이건 뭐 덩크슛 해봐, 무회전슛 날려봐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투자의 본질을 저는 놓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금 판매자 피터 시프처럼 2012년부터 10년 이상을 증명해봐를 요구했다가 지금은 뭐 놀림거리가 사실 됐죠. 그리고 훨씬 부자가 될 기회도 사라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